자, 전동기는 교류 전력의 파형에 따른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삼상 교류 전력, 즉 이상적인 운전이 된다. 삼상 교류 전력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 파형에 사인 파형 있죠. 이런 파형을 달리해 가지고 유도 현상을 나타내는 그걸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큰 전압 전류가 필요하다. 기동 시에 전자 유도 현상을 통해서 회전자를 기동한다. 자, 이거예요. 돌리는 힘이 전자 유도 현상. 이게 이제 코일의 전기적 힘이에요. 이걸 통해 돌리는 거예요. 농형 유도 전동기는 회전자를 움직이게 하므로 권선형에 비해서 많은 기동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회전자가 이 철덩어리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권선형은 회전자에 코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형 유도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동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격 회전수에 도달할 때까지 큰 전류가 흐르는데 전동기와 연계된 선로에 전압강화가 발생한다. 발생하죠. 전압강화가. 또 많은 악영향, 컴퓨터가 막 재부팅돼요. 램프에 깜빡임 등. 대책 뭐예요? 컴퓨터를 뭘로 쓰면 돼요? 노트북. 조금이다, 조금. 컴퓨터 재부팅 된다 이거죠. 노트북 괜찮죠? 네. 안 통하네. 네, 전원 계통에 많은 영향, 소방펌프의 전동기는 큰 양정 유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형 농형 유도 전동기가 필요하다. 즉 기동 시에 전원 계통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라.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삼상전력은 한 상이 플러스 있으면 나머지 두 상이 마이너스예요. 삼상전력 어떻게 돼요? R, S, T, N 이렇게 되죠. 중성선이고요. RST가 있어요. 하나가 양성이면 두 개는 플러스이면 마이너스다. 자, 전동 기동 방식의 목적이 분명히 있죠. 초기 전동 기동 전류를 제한해서 다른 부하의 전압 강화 현상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또 전동기 코일 소손을 방지하고요. 그러다 보면 생기는 기동 실패를 방지하고요. 또 기동 토크를 감소시켜서 오러 해머 피해를 감소한다. 기동 토크가 뭐예요? 회전한 힘이죠. 갑자기 회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 힘을 하면 수격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하게 가자고, 소프트하게 돌리자는 거예요. 소화펌프의 기동을 확실히 해서 초기 소화가 가능하도록.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죠. 펌프가 잘 기동돼야 초기 소화가 되겠죠. 기동 방식 선정식 고려사항. 먼저 전압 강화를 고려하자. 15% 정도는 허용하는데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압가가 심하다. 이때는 감전압 기동이나 뱅크를 분리하거나 변압기를 뱅크 용량을 증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동기 토크를 확인하자. 감전압 기동했을 때 토크는 전압 저감률의 제곱으로 감소해서 자칫 너무 또 이렇게 감전압 하다 보면 토크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회전을 못해요. 힘이 없어요. 토크도 확인합시다. 그래서 시간 내량을 확인하자. 기동 방식에 따른 기동 시간, 전동기 자체 기동 시간 이내 확인해야 되고요. 기동 방식 선정 시 시간 내량은 15초 정도. 15초 정도에 이제 Y 델타 기동일 경우에 이게 전환이 돼야 되죠. 계속 Y로만 돌면 안 돼. 또 너무 일찍 돌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Y상에서 힘을 좀 가다가 스타로 넘어가야 되는데, 스타 델타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면 멈춰버려요, 전동기가. 그러니까 적정한 어떤 힘을 가졌을 때 이게 넘어가야 돼요. 스타의 델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기동 방식의 종류. 이게 전압기동. 그래서 뭐 직입기동이라고 하죠, 직입기동. 그죠? 직스리기인, 이렇게. 스타 델타, 리액터 기동, 기동 보상기, 그 다음 뭐 인버터, VVF. 베리어블 볼티지, 베리어블 프리퀀시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입기동 보겠습니다. 지입기동은 어때요? 바로 각 상별로 바로 연결하는 거죠. 각 선별로. 이거는 이제 뭐 충압펌프일 경우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단상 전동기 또는 삼상 380V 11kW 이하. 이 정도. 충압펌프가 뭐 11kW는 안 넘죠? 이 정도는 뭐 안 넘고 보통 뭐 3.7kW 정도면 뭐 충분히 합니다. 그래, 기동 토크. 물론 이제 상황이 또 달라요. 또 제가 이렇게 하면 3.7kW 넘는데,
또 걔도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가장 간단한 시동 방법이고요. 전원 용량이 작으면 전압강으로 다른 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큰 토크가 갑자기 부하에 가지기 때문에 부하에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용량이 작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그 다음에 스타 델타 또는 Y 델타. 이게 Y 결선이죠, 이렇게. Y 결선. 결선 자체가. 여기는 이제 끝에가 서로 만나게 되는 이제 델타 결선이에요. 그래서, 시동 시 1차 권선을 Y로 결선하고 5에서 10초 후에 충분히 가속된 후에 결선을 델타로 바꾸는 거다. 처음에 MC에 투입해가지고 Y 스타로 감전압 기동한다. 가속 후에는 MC2를 개방해서 MC3를 투입해가지고 델타로 전전압 운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잘 보셔가지고 결선도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입기동 시에 약 3분의 1 토크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토크가 이제 가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1차 권선은 6개 단자가 필요하고요. 각 상권선에 걸리는 전압은 스타델타는 루트 3분의 1. 토크는 전압의 이승에 비례하므로 3분의 1. 전류도 역시 3분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삼상 380V. 뭐 11에서 15kW인데 아니에요. 이거 55kW도 써요. 충분히. 쓰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소방용에서 많이 쓰죠. 소방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장점, 전동기 6개 단자 필요하고 설치가 간단하다. 기동식의 토크가 좀 작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델타를 안 넘어가면 소방시설로 쓸 수가 없어요. 넘어가다 툭 떨어지고 그러죠. 절체도. 절체 동작 시 과도 전류 및 전기적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비교적 이제 좀 간단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 리액터를 직렬로 접속해요. 그래서 시동 후에는 단락한다. 기동 시에 MC1을 투입하고, 그리고 가속 후에 MC1을 개방하고 MC2를 투입하는 방식이에요. 감압 기동을 했다가 전전압 운전으로 가는 겁니다. 리액터가 일종의 변압기 같은 개념이에요. 처음에 기동과 기동 후. 자, 그림과 이렇게 연관 지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리액터 전압강에 의해서 감압 시동 기동 시 전류는 약 알파분의 1, 기동 시 토크는 알파 제곱분의 1. 그래서 이제 리액터가 이제 5, 6, 7, 80, 90% 범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기동 보상기보다 기동자가 간단하고요. 주로 55에서 75kW 대용량 소방용 펌프나 제한 송풍기 팬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리액터, 저거 무조건 스타델타 그런 건 아니에요. 특징, 장점은 탭 전환에 따라서 최대 기동 전류를 또 최대 기동 토크가 조정이 가능하다. 기동 전류를 최대로 또 토크 조정도 이제 가능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동적으로 이렇게 조작해 놓을 수 있어요. 대신 설치 공간이 좀 많이 들어가요. 리액터. 빈번한 기동 필요 시 장소에는 고장 우려가 있다. 설치 공간은 상대적인 개념이지 옆에 조그맣게 설치하면 돼요. 큰 뭐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만은 이건 이제 빈번한 기동이 있다 그러면 고장 우려가 있다는데요. 빈번한 기동이 있진 않죠. 소방에. 빈번한 기동 뭐만 있어요? 충압 펌프.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 보상기. 콘도르파에서 단권 변압기예요. 단권 변압기.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 시에는 MC1과 MC2 투입해서 기동을 하고요. 가속 후에는 MC2를 개방하고 MC3로 이제 가서 전전압 운전을 하게 된다. 단권 변압기 또는 기동 보상기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변압기에서 전압을 낮추고 나서 전류와 토크는 직입기동 시에 알파 제곱분의 1이다. 55kW 이상의 농형 유도 전동기에 이 기동 보상기를 쓴다. 그러면 좀 큰 펌프는 이걸로 쓰죠. 근데 소방에서까지는 이게 리액터 기동을 좀 합니다만 콘도르파는 많이 안 쓰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고 대용량 냉동기용 컴프레셔 등에 이용한다. 가격이 비싸다 하면 소방은 써요, 안 써요? 근데 이거 냉동기 이런 것들은 뭐 정밀적이기도 하고 1년 내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콘도르퍼 기동, 콘도르퍼 시스템 기동은 기동 보상기 기동 방법과 유사하나 탭 변환 시간 없앰으로 과도 충격을 부드럽게 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전환할 때 탁탁 넘어간 이런 것이 없이 부드럽게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좀 비싸다 이거죠. 그 다음 VVVF. 자,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장치다. 이게 이제 한글 말이죠.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인버터 제어장치로도 한다. 가변 속 구동장치를 이용하고요. 자, 교류는 전압, 전류, 주파수 조항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교류 전력을 중류로 전환을 하고 나서 휴전수를 바꾸는 거죠. 전압, 전류, 주파수를 조율해가지고 휴전수를 바꿉니다. 에너지가 전략되고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고조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응? 이게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방용 주펌프에 제연용 송풍기를 인버터 제어장치로 적용할 수 있다. 주펌프나 제연용 송풍기 이거 쓴다고 그랬죠? 어느 방식? 무슨 가압? 승강로 가압 방식 이거 많이 써요.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승강로는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일반 덕트하고 정확하게 이게 계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전수 제어를 해요. 이게. 근데 뭐 소방용 펌프를 VVVF는 뭐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고장점이 많다.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소자가 많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결한 구성이 경우에 신뢰성이 있다고 하죠. 저희가 그 발전기도 어때요? 소방주는 보조용 발전기 어때요? 좀 복잡하죠. 다 좋으나 이렇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뭐 그런 고장점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기동 방식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 표를 이제 기억하시면 또 앞에서 하는 것 내용도 이제 좀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직입기동 Y델타, 리액터 기동 보상기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알파는 약 2에서 2.5 값입니다. 알파분의 1, 알파 제곱분의 1. 자, 각 기동 방식별 용량을 제한할 때요.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전압 강화 내량과 다른 부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국내 건설사나 설계사는 별도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도 계속 좋아지죠. 우리가 딱 지정했던 이 값이다 이게 아니라 점점 좀 좋아져요.